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농화성입니다. 요즘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다시 시장 주도권을 잡는 느낌이죠. 그 가운데 한농화성은 2026년 1월 19일 장중 18,870원까지 찍고 오후에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단숨에 관심의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농화성은 그냥 전고체 관련주라서가 아니라 시장이 좋아하는 조건이 여러 개 겹친 종목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차트, 재무, 업황, 상승 재료, 리스크,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오늘 급등. 뉴스는 전고체지만 구조는 수급 테마 동시점화. 오늘 한농화성이 왜 이렇게 강했냐? 겉으로 보이는 키워드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실제로 1월 초에도 전고체 배터리 테마 자체가 강세로 묶여서 움직였고 한농화성도 같은 테마 바스켓에서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월 19일에는 장중 18,870원까지 고점을 만들며 거래량이 폭발했죠. 여기서 저는 포인트를 뉴스 하나로만 보지 않습니다. 테마는 불씨고 실제로 주가를 밀어올리는 건 수급입니다. 한농화성은 2025년 12월에 자사주 처분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처분 예정 기간이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고 수량이 34만 3,022주입니다. 처분 목적은 시설 투자 재원 및 재무구조 개선 쪽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2월에 시장이 부담스러워하던 자사주 물량 이슈가 한번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고체 테마가 강하게 점화되면 매물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종목이 더 잘 튀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한농화성은 뭐하는 회사냐? 정밀화학 기반, 매출의 중심은 GE. 한농화성을 전고체로만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본업은 정밀화학이에요. 반기보고서 기준으로 제품군 중 글리코레테르지가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기재돼 있고 2025년 반기 기준 GE 매출 비중이 44.8%로 표시됩니다. GE는 반도체 세정, 도료, 각종 산업용 용재 쪽으로 연결되는 소재고 그 외에도 계면활성제 성격의 제품군이 전자 퍼스널 케어 화장품 등으로 넓게 쓰입니다. 이런 구조가 한농화성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장점은 산업 분산입니다. 한 산업이 꺾여도 회사가 한 번에 무너질 확률이 낮아요. 단점은 업황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정밀화학은 결국 전방 산업과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3. 재무 2025년 상반기 실적은 솔직히 약했다. 이 종목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전고체로 뜨는 것 같은데 실적은 왜 별로였지? 이 질문이 맞아요. 2025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이 1,1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22억 원으로 61.3% 감소, 순이익도 35억 원으로 15.3% 줄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 지역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정리돼 있어요. 여기서 저는 실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2025년 상반기 숫자는 좋다가 아니라 바닥 확인 구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같은 기사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 증가했다는 내용도 함께 나오는데 이건 최소한 수익성이 극단적으로 무너지는 구간은 지나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실적이 약했던 건 팩트이고 이건 리스크 파트에서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사업황 전고체는 당장 매출보다 공급망 진입 기대가 주가를 움직인다. 전고체 배터리는 상용화 로드맵, 파일럿 라인, 공급망 진입, 2단계가 핵심입니다. 한농화성이 전고체로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 테마 언급이 아니라 국책 과제 수행 같은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경 전고체 배터리 테마 기사에서 한농화성이 관련 기업으로 거론되고 국책과제 수행 및 전고체 전해질 개발 내용이 같이 언급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체크해야 할 문장은 이겁니다.
국책과제나 공동연구는 가능성의 무게를 높여주지만 바로 매출로 연결된다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은 이 구간에서 실적보다 공급망 들어갈 확률을 먼저 선반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테마가 살아있으면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실적은 나중에 따라오는 흐름이 자주 나옵니다. 5차트 오늘 급등은 돌파 시도 하지만 바로 위에 큰 매물대가 있다. 차트는 오늘을 기준으로 이렇게 봅니다. 첫째, 18,000원대는 심리적 저항이 큽니다. 오늘도 18,870원까지 갔다가 흔들렸죠. 둘째, 연중 고점과 저점 범위를 보면 52주 범위가 대략 12,920원에서 25,500원으로 제시됩니다. 즉, 위로 열려있는 공간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2만원 전후로는 전고체 테마가 가장 뜨거웠던 구간의 매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25,500원 부근이 52주 고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 전후는 강한 저항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전략은 단순해져요. 지금은 사고 기도가 아니라 구간 대응입니다. 육상승 재료 정리. 지금 한농화성의 모멘텀은 4개가 겹친다. 첫 번째, 전고체 테마 자체가 시장주도 테마로 재부각되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 국책 과제 전해질 개발 등으로 서사가 반복적으로 공급됩니다. 세 번째, 2025년 12월 자사주 처분 이슈가 이미 공시로 확인됐고 시장이 부담을 한번 소화한 다음 국면이라는 점입니다. 네 번째, 오늘처럼 거래가 터지면 테마 내 대장급이 아니라도 테마 자금이 돌아가며 순환매를 만듭니다. 그 순환매의 혜택을 받는 종목이 한농화성이었던 겁니다. 7리스크. 오늘부터는 좋은 이야기만 하면 위험하다. 리스크는 크게 5개입니다. 첫째, 실적 변동성입니다. 2025년 상반기처럼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매출 급감도 같은 맥락의 리스크입니다. 둘째, 전고체는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기대가 크면 실체 확인 구간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셋째, 테마 과열 리스크입니다. 전고체 테마는 강할 때는 한 번에 치고 올라가지만 꺾일 때는 이유 없이 빠집니다. 넷째, 밸류에이션 부담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PER이 높게 표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9일 기준 페이지에서 PER, EPS가 함께 제시되는데 이런 수치 구간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다섯째,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외국인 비중이 낮으면 수급이 테마 자금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지고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8. 대응 전략.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는 완전히 다르게 간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미 들고 있는 분들. 오늘 급등이 나왔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첫째, 18,000원대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으면 수익 실현 매물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 전략 몰빵 홀딩보다 최소한 일부는 분할로 대응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안전합니다. 둘째, 핵심은 18,000원 부근을 지지로 바꾸느냐입니다. 오늘은 장중 돌파였고 안착은 아직 모릅니다. 셋째, 다음 저항은 2만원 전후 그리고 52주 고점인 25,500원 부근입니다. 그 구간에서는 매물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으니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이 지금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 이건 더 단순합니다. 급등 당일 추격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 개입됩니다. 진입하고 싶으면 저는 2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려요. 첫째, 거래량이 터진 다음 날 눌림에서 거래가 줄면서 버티는지. 둘째, 전고체 테마가 전체 시장에서 계속 강한지. 전고체 테마가 계속 강하면 눌림 매수 기회가 생기고 테마가 꺾이면 한농화성도 같이 꺾일 확률이 큽니다. 구결론, 한농화성은 전고체 서사와 본업 실적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종목. 정리하겠습니다. 한농화성은 정밀화학 기반으로 지이 등 핵심 제품군이 매출을 이끌고 있고 반기보고서 기준 지이 비중이 큰 회사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은 솔직히 약했고 특히 중국 매출이 크게 꺾였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전고체 배터리 테마가 강해질 때마다 국책 과제 소재 개발 서사를 재료로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자사주 처분 공시로 수급 부담을 한번 소화한 뒤 2026년 1월 전고체 테마 재점화와 함께 오늘 급등이 나온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전고체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구간이지만 결국 다음 파동은 실적이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지와 전고체 공급망 진입 신호가 실제로 더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